소싱 개수만 늘리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처럼요.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다 보니까 벌어지는 현상인 거죠. 근데 그 상태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방치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포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 실제 경험이고 수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포기하게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초보들은 잘 모르는 고수들만의 소싱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소싱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스나이퍼 키워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브랜드 구매 대행이라는 셀링의 특징 안에서 팔릴 확률이 높고 경쟁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와 키워드를 스나이퍼처럼 저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구매 대행으로 롱런을 하게 만들어주는 소싱법입니다. 이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수익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바로 답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릴 내용에 맞춰서 먼저 초보들과 고수들의 소싱 차이점이나 특징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방법만 알려주게 되면 기존의 안 좋은 습관들도 남아있을 거고 영상이 끝나봤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봤자 중수라는 거겠죠. 굳이 왜 번거롭게 알려주냐? 답은 쉽고 싸게 얻을 수 있지만 프로세스를 직접 익히는 건 어렵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많이 본다고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과정을 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로 똑같이 실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보분들이나 매출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소싱을 빨리 하고 싶어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진득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특히 브랜드 구매 대행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죠. 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브랜드와 상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 다 아는 브랜드, 남들이 이미 판매하는 상품만 소싱을 하고 싶어 하죠. 왜? 일단 당장 누군가 팔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레드오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장이. 올릴 상품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겁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한 5분 보고 꺼버리는 경우 많죠. 근데 그런 작품들을 보통 몇 화 보다 보면 대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고수들은 이런 과정들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돈이 되니까. 매출이 막 몇 억 나온다고 고수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 상품 올리는 개수 대비 수익이 잘 나오면 그게 고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스나이퍼처럼 찾아내서 하나 팔면 몇만 원 아니면 10만 원, 20만 원 남는 그런 제품들만 골라서 그물망을 뿌려놓는 거죠. 그게 꼭 남들이 다 아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기 많은 브랜드 잘 파는 것도 중요하죠. 실력이고. 근데 뭐가 됐든 사실 팔리면 돼요. 우리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홍보해 주려고 구매 대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수분들은 막 브랜드의 값어치를 너무 생각하면서 소싱을 한다기보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내서 소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일본 구매 대행 셀러분들한테 욕 좀 처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구독자분들. 우선 첫 번째로 편견을 좀 깨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매번 소싱하는 카테고리가 스포츠레저 아니면 패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봄이니까 이제 가디건, 바람막이, 긴팔, 반팔 뭐 이런 것들 소싱하려고 하실 겁니다. 아니면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런닝화죠. 또 런닝화. 런닝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유명한 것들 브랜드가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런닝화가 있죠.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싹 긁을 겁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아식스는 젤카야노 같은 게 유명하구나. 이런 식으로 긁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로 가겠죠. 네이버로 가서 여기다가 쳐보는 거예요. 온러닝 이렇게 쳐봅니다. 처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들이 뜨죠. 눌러볼게요. 그럼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라는 게 굉장히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 셀러들이 잘 팔고 있는 걸 보면서 누군가 팔고 있다. 나도 팔 수 있겠다. 나도 이런 것만 맨날 올려야지. 이런 게 잘 팔리니까 돈이 되겠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물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는 못 팔지. 왜 쉽게 못 파는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있으니까 수요가 많은 건 그만큼 공급도 많다는 뜻입니다. 물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쉽게 못 파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런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남들 몰래 숨어서 잘 파는 셀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가 아니어도. 그럼 이제 다른 카테고리 좀 봐볼게요. 패션이나 좀 스포츠를 제외하고요. 카테고리 엄청 많습니다. 화장품, 가전, 가구, 뭐 식품, 생활건강, 면세 이런 건 뭐 포함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죠. 이 안에서도 수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생활건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화방용품, 자동차용품, 뭐 수집품, DVD, 주방, 뭐 이 밑으로 내려도 쭉쭉쭉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카테고리를 아무리 내가 잘 모른다고 해도 한 번씩 다 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테고리에는 팔만한 브랜드가 무조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저는 유튜브를 접을게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방용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주방용품 안에 지금 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나뉘죠. 이 중에서 그냥 도마, 메뉴에 있는 도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나이키나 아식스 이런 브랜드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좀 일본의 고유의 브랜드를 좀 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남들이 몰래 팔고 있는 브랜드를 찾는 거니까. 그럼 검색 수를 좀 줄여볼게요. 한 2,000 정도로요. 이거는 뭐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에 따라 기준을 좀 알아서 세워보시면 되겠죠. 걸러지는 것들이 다를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저희의 목표는 좀 경쟁을 벗어나면서 팔릴 만한 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경쟁 강도 순으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일본 브랜드 느낌이 나는 브랜드명이 일본틱한 거,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검색을 직접 해볼 수 있지만 일단 그래도 일본 느낌이 나는 걸 먼저 찾는 게 효과는 좀 빠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서 찾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내리다 보니까 여기 텐뇨 도마라고 뜹니다. 굉장히 검색 수도 적고 상품 수도 얼마 없죠. 경쟁 강도가 1입니다. 1.35. 이걸 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요. 텐뇨 도마. 굉장히 작은 시장이죠. 작은 시장이고 최근 매출액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품을 올려놨을 때 이 도마라는 건 어차피 또 오래 팔 수 있는 제품이고 내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깔아놨을 때 내 매출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일단 이렇게 국내에서도 좀 팔리고 있습니다. 이 텐뇨라는 브랜드의 도마가. 그럼 그냥 해외 직구 탭을 바로 봐볼게요. 별로 막 방금 전에 봤던 온러닝처럼 구매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내려보면 팔고 있는 셀러들이 있어요. 팔고 있는 셀러들이 있죠. 그럼 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럽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으로 뜨는데 사실 유럽 구매 대행에도 일본 브랜드 올릴 수 있죠. 그리고 텐뇨라는 건 딱 봐도 일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구매 대행도 같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체 상품으로 놓고 이 사람이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죠. 그럼 보니까 텐뇨 도마를 팔았네요. 최근에 지금 베스트가 떠 있죠. 600, 300, 200짜리 사이즈를 판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에 팔고 있고 최근 1주간 11명이 구매를 했고 13명 이상 구매를 했습니다. 13개 이상 판 거죠. 이거를 리뷰도 5개 쌓여 있다는 건 상당히 많이 샀다는 거고 최근에도 리뷰가 있는 거 보면 팔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텐뇨 블랙 하이 콘트라스트 도마 이런 식으로 뜨고 상품의 설명이 뜨고 메이드 인 재팬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분이 유럽 구매 대행 셀러인 것 같지만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은 이 셀러분의 효자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랫동안 팔았으니까. 저희 리뷰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팔았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5월이니까 5개월 동안은 판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재고 문제가 심하다고 하는 게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제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은 효자 상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잘 올려놓고 꾸준히 오랫동안 팔 수 있으면 그게 효자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품을 찾고 싶은데 이 상품을 라쿠텐에 어떻게 찾지? 이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팝하고를 이렇게 트셔서 여기다가 그냥 텐뇨 도마 이렇게 치세요. 그럼 나오죠. 이거를 라쿠텐에 그대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지금 똑같이 생긴 것들이 나오죠. 사이즈별로 있는 것 같아요, 도마가. 자, 그러면 이 셀러분이 이 사이즈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한번 팔고 있나 봐볼게요. 라쿠텐에 더 싼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때 바로 뜨죠. 7,395엔에 이 사이즈의 도마를 팔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이 콘트라스트 도마라고 했는데 똑같은 게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고대비 도마라고 뜨는 게 하이 컨트라스트가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셀러분은 유럽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제품도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품이 효자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도마가 이제 이 사이즈만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이즈가 아니라 500 사이즈도 있고 400 사이즈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이즈도 올리는 겁니다. 왜? 이 브랜드가 팔리는 걸 알았으니까, 효자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한 번 더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다시 팝하고를 트셔서 이렇게 도마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셀러 검색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검색. 생활건강에서 도마나 주방용품을 잘 파는 셀러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자, 리뷰도 13,000개인 거 보면 굉장히 주방용품에서 잘 파는 셀러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저는 이 셀러가 팔고 있는 또 다른 도마들의 브랜드를 소싱을 해보려고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셀러를 도마라고 검색했을 때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1000개를 저희가 다 소싱할 수 없으니까 도마를. 이렇게 내려보면 생산국이나 뭐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이 스토어 내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료 강의 때 아마 라쿠텐을 이용하는 방법, 라쿠텐 셀러들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똑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도마는 일본 거를 사는 이유는 일본 생산인 거를 원해서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생산국을 일본으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도마는 저는 팔더라도 이런 1000엔짜리, 2000엔짜리 파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 10,000엔 정도는 되는 거? 그 정도는 팔아야 재미가 있겠죠. 그럼 가격을
높은 순으로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럼 일본 생산국에서 가격이 높은 것만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내리니까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뜨네요. 스프루스, 뭐 아니면 알파, 파르트, 스미토모, 그리고 아사히. 아사히는 맥주죠. 맥주인데 도마도 파나봐요. 그럼 이제 이런 도마 안에서도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카테고리가 동일할 겁니다, 이건. 그럼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 중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상품들이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검색량이 적더라도 저는 꾸준히 소싱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네이버에다가 방금 아사히죠. 아사히 도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연관 키워드가 벌써 이렇게 바로 뜨죠. 그 이거 오히려 검색량이 되게 많네요. 14,000이라는 검색량이 나오고 상품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검색량 대비해서요. 해외 직구 탭을 보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엄청 셀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브랜드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찾은 건 작은 브랜드였지만 결국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큰 브랜드까지 파생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카테고리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브랜드를 찾아내는 과정과 시야도 넓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이 우리같이 개인 셀러들이 알고 있는 좁은 시야와 지식 안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소싱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아내고 판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아가시다 보면 무조건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의 편견을 또 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카테고리나 브랜드에서는 자꾸 상위 검색량, 매출액이 잘 나오는 것만 팔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잘 놀아야 돈을 벌지. 근데 꼭 100%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브랜드만 잘 골라도 판매할 게 많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에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에서 한번 등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등산을 들어오면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등산화, 등산 가방, 뭐 아니면은 등산 패딩,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등산 의류에 보면 패딩뿐만이 아니라 뭐 반팔, 긴팔 뭐 세트 다 있는데, 여기 조끼도 있죠. 조끼도 있고, 뭐 여기서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분명히 똑같은 브랜드들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색량이 이제 300도 안 되면 너무 좀 심하니까 최소 기준을 300 정도 놓고 그냥 경쟁 강도 순으로 이렇게 봐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살로몬 센스 프로인데 검색량이 920이 나오는데 상품 수가 130개밖에 없대요. 얼마나 노다지야, 이런 게.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쭉쭉. 노스페이스도 이렇게 러닝 조끼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로몬 어드밴스 스킨, 요것도 어드밴스, 요게 좀 유명한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검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품도 많지 않고. 요걸 한번 복사해서 이렇게 쳐볼게요. 연관 키워드가 뜨죠.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총 상품 수가 800개, 그리고 해외 상품 수가 780개. 그러니까 이게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최근 한 달 검색량은 낮은데 트렌드를 예측해봤을 때 한 2000까지 검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셀러라이프는. 아이템 스카우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해외 직구 탭을 그냥 바로 봐볼게요. 자, 그러면 판매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이 셀러가 굉장히 잘 파네요. 제 리뷰도 많고 2024년 5월에 올렸어요. 지금 1년째 팔고 있습니다. 1년째. 눌러볼게요. 베스트가 떠있네요. 또 팔았어요. 그리고 리뷰가 23개다. 근데 23명 이상 구매했다. 리뷰에 보통 한 3, 4배 정도는 보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리뷰를 한번 언제부터 팔았나 했더니 첫 리뷰가 2024년 8월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지금 1년째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이 살로몬 어드밴스 스킨 5라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라쿠텐에. 제품이 나와요? 똑같나요? 똑같죠. 마진이 남아요?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많다니까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사람들이 잘 팔고 있는 거에만 현혹이 돼서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라 하지 말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아내는 게 오히려 초보 셀러나 아니면 매출이 좀 정체되어 있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조금이라도 오르기 위해서는 물론 레드오션에서 잘 팔아보는 거 좋지만 결국 방금 같은 제품들도 스스로 찾아내서 판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솔직히 제가 예시를 2번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상품들 각 카테고리별로 차고 넘칠 겁니다. 이런 것들만 많이 올려도 웬만한 부업보다 훨씬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처음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뭐 과정을 겪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많이 시간을 절약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스나이퍼 키워드와 브랜드를 좀 최대한 많이 찾으시고 그 상품에서 또 파생 상품으로 확장을 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꾸준하게 하자.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일본 구매 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바로 시작해 볼 수 있게 한 번에 전부 배워볼 수 있는 전자책을 기간 한정 및 인원 한정으로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약 27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고요. 잘 팔리는 브랜드를 정리해 놓은 파일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각종 제휴 코드랑 자료들도 다 들어 있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일본 구매 대행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나중에 내용이나 자료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댓글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